홍명보 선임 과정의 충격 진실, 대한민국 축구협회 초비상, 홍명보 감독은 왜 손흥민을 외면했나? 대한민국 축구가 단 한 경기의 패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축구를 뒤덮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경기 결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홍명보 감독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인가? 5개월 동안 수많은 외국인 감독을 검토했다는 대한축구협회는 왜 마지막 순간에 다시 국내 감독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공격수이자 대표팀의 상징인 손흥민은 왜 가장 중요한 순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대한민국 축구는 단순한 전술 논란을 넘어 신뢰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초비상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뒤 대한축구협회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토하고 한국 축구의 철학에 어울리는 지도자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팬들은 분노를 억누르며 기다렸다. 임시감독 체제가 반복되어도 참고 또 참았다. 이번만큼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과정은 선명해지기는커녕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수십 명,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후보를 살펴봤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했는지 명확한 설명은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몸값에 해외 감독까지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말 영입 가능성을 계산하고 접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적어놓은 것인지 의문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 선임 보도를 실시간으로 접했을 때 나왔다.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참여했던 인물이 최종 결정을 알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팬들은 눈을 의심했다. 감독 선임을 논의해야 할 위원이 결과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면 그동안의 회의는 무엇이었고 수많은 토론은 어떤 의미였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축구협회는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지만 대중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반대였다.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졌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번졌다. 박주호가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하자 축구협회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감독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내부 문제를 폭로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기 때문이다. 회의 내용과 협상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지적이 반복됐을 때는 침묵하던 협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오자 즉각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조직인지 조직 내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지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협회가 해명할수록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 역시 거센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설이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축구협회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놓았다. 팬들은 그 말을 믿었다. 우승 경쟁이 한창인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받아들였다. 울산 팬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믿고 있던 지도자에게서 갑작스럽게 등을 돌려진 듯한 충격이었다. 특히 홍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그렇다면 울산과 K리그는 대한민국 축구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대표팀 감독은 누구나 탐내는 한국 축구 최고의 자리다. 명예도 크고 책임도 막중하며 결코 희생만을 요구하는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를 떠밀려 받아들인 것처럼 표현한다면 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과거 월드컵 실패를 씻고 싶었다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반응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을 버렸다는 말과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면서 진정한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만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택이 등장했다.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다. 한국은 무승부만 거둬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기는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선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늦출 수 있고 상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모든 힘을 쏟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독은 가장 경험이 많고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를 앞세워 경기의 흐름을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에 앉혔다. 전력의 일부를 조정한 수준이 아니었다. 대표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를 가장 중요한 경기의 출발선에서 제외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손흥민이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뛰고 몇 번의 슈팅을 기록하느냐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서고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그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 순간 다른 공격수에게 공간이 생긴다. 공을 잡지 않아도 수비를 끌고 다니며 동료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이런 선수를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전술적 설명과 대안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기에서 드러난 모습은 처참했다. 공격수들은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미드필더는 패스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강인과 황인범이 공을 오래 소유한 이유도 단순한 개인 욕심으로 보기 어려웠다. 전방에서 약속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니 직접 돌파하거나 위험한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한국의 공격 방향을 미리 읽고 이강인의 왼발 궤적을 차단했다. 한국이 3백을 가동하며 내주는 측면 공간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상대 감독은 한국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했지만 한국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듯 보였다. 더욱 답답한 것은 벤치의 반응이었다. 선수들이 멈춰서 있고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다면 감독은 터치라인으로 나가 끊임없이 움직임을 요구해야 한다. 라인을 올리고 공을 받으러 나오고 압박 위치를 조정하라고 소리쳐야 한다. 그러나 화면에 비친 대표팀은 각자가 고립된 채 따로 움직이는 집단처럼 보였다. 개인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모였지만 팀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했다.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데리고도 약속된 움직임 하나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선수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을 준비할 때 보였던 표정도 큰 화제가 됐다. 정확한 속마음은 본인만 알 수 있지만 팬들은 그 표정에서 당혹감과 답답함을 읽었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온 선수가 결정적인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선수들의 심리다. 팀의 가장 큰 스타이자 정신적 중심이 특별한 설명 없이 선발에서 빠진다면 후배 선수들도 자신의 위치를 불안해할 수 있다. 누가 출전하고 누가 제외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선수단의 신뢰는 흔들린다. 히딩크 감독 시절 한국 대표팀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조차 감독의 판단을 믿었다. 상대와 선수 상태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명단이 결정된다는 신뢰가 있었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도 왜 자신이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 기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표팀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흥민의 선발 제외가 치밀한 전술적 승부수였는지 단순한 체력 안배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패배 이후 감독이 책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판단을 했고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특히 손흥민을 제외한 이유, 3백을 고집한 이유, 상대의 측면 공략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설명 없이 결과만 책임지겠다고 말한다면 그 책임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맞닥뜨린 위기는 단 한 번의 패배가 만든 것이 아니다.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행정, 내부 비판에 대한 강경 대응, K리그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 그리고 대표팀의 상징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활용한 전술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다. 어느 하나만 바로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임 과정부터 선수 기용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홍명보 감독에게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모든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술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선수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손흥민을 포함한 핵심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손흥민을 무조건 선발로 내세우라는 뜻이 아니다.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모두를 설득할 철학과 결과가 따라야 한다. 결과도 없고 설명도 없다면 파격은 혁신이 아니라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협회가 다시 침묵과 회피를 선택한다면 팬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감독이 같은 전술과 같은 선수 기용을 반복한다면 대표팀의 경기력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정을 인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우며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위기를 반전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를 졌기 때문이 아니다. 살아가는 한국 축구가 무능과 무책임, 불투명한 결정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왜 손흥민을 외면했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는가? 축구협회는 왜 질문에 답하지 않는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답을 내놓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상대는 경기장 건너편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